톱날마 이게 한 3cm 정도 아래 올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끼면 저 로라가 앞뒤로 움직입니다. 보십시오. 앞뒤로 움직이죠, 로라가. 앞뒤로. 이 로라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톱날이 왕복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저 로라가 앞뒤로 움직이는 건 저것 때문에 톱이 눈에 안 보이지만 앞뒤로 움직이면서 왕복 운동하는 거죠. 수직 왕복 운동을. 그러므로 해서 잘 잘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요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안 가고 빼떠름하게 이 뒤편이 휘어지든지 이런 식으로 휘어지면서 가게 되는 거죠. 안 보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끄고 대신에 제가 톱날을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제가 하는 거. 그래서 그대로 가는 것보다 앞뒤로 움직여주면 좀 잘 잘리거든요.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안 움직이면 이게 두께가 100mm 두께니까 이 톱의 힘, 날의 어떤 그 강도, 이게 질량 자체가 이걸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끝까지 밀어버리면 열만 나고 모다가 부하만 채고 속도는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능은 주로 이제 쇠 자를 때, 요 하는 거는 쇠 자를 때 쓰면 좋습니다. 쇠. 펜철이든 동그란 봉이든 또 각간이든 쇠 자를 때는 여기 좋습니다. 쇠는 어차피 길게 자르는 게 아니고 캐는 형태가 아니고 자르는 절단하는 형태니까 요걸 쓰면 돼요. 요 직속이마다 다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진짜 저가형 직속이는 없는데 웬만하면 있거든요. 요것을 무조건 쓰면 안 된다. 잘 된다고 무조건 쓰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간다는 거, 그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톱질을 잘못하나 이거 막 이래놨고 잘 나가기는 잘 썰어지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가지? 아이씨, 내가 진짜 톱이 싸구리인가? 내가 할 줄 모르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그건 제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쭉 가는 겁니다. 대신 급하게 아무 때나 빨리 잘라야 된다. 그럴 때는 요거를 1, 2, 3 있지 않습니까? 이거 쓰고 강도를 3단까지 있으니까 또 쇠 자를 때는 무조건 이거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 안 나갑니다. 계속 자리에서만 돌고 전진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나무처럼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야무니까 쇠가. 그래서 쇠는 무조건 이걸 써야 되고 정밀한 나무를 캘 때 자를 때는 이걸 반드시 꺼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간다. 그리고 앞면은 요 보이니까 원하는 데 가지만 뒤쪽 부분에서 틀어지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능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위에만 정밀하면 되고 뒤편에는 덜 정밀해도 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타원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써으로 해서 제가 이래가 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뒤에가 타원행 이게 원이 짜버려져서 잘리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걸 끄고 내가 왔다 갔다 해보는 겁니다. 근데 안 하니까 전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두꺼우니까 또 나이테가 촘촘하니까 또 강도도 센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나이테가 이렇게 있느냐 하면 소나무나 다른 나무들이 가지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몸통에서. 그러니까 가지가 어릴 때부터 소나무가 이렇게 굵어지기 전부터 요만할 때부터 가지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가지도 같이 큰 원 기둥하고 같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 가지가 요 안에 있었던 겁니다. 가지, 나무 가지가. 그래서 이게 이러한 형태의 무늬가 나오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예쁜 거죠. 나무 가지가 옆불이 바뀌듯이 계속 같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가지가 있는 부분에는 가지가 이제 같은 나이라도 이거는 이만큼 커질 때 가지는 이만큼밖에 못 큰 겁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게 단단하게 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이 진하기도 하고 또 모양이 이런 자연스러운 게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소나무가 이제 이런 형태를 잘 이루니까 이런 빈티지적인 거 만들 때는 소나무를 이제 많이 써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이제 울린이나 이런 그 나무들은 단단한데 이런 나이테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형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이테가 안 보이고 고무나무 이런 것들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소나무나 낙엽송 이런 나무들은 또 이런 무늬가 있는 건 모르는데 지금 주로 이렇게
이 큰 송판처럼 크게 노는 것들은 보면 무늬가 예쁜 것들이 그리 크게 노습니다. 적산복도 보면 조금 넓게 노는데 무늬가 되게 예쁘거든요. 이 무늬가 예뻐야만이 이게 원목을 썼을 때 그 가치, 그 자연스러움, 그런 걸 다른 데서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는 그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것도 지금 이제 이 나무가 여기에 있는 무늬, 색깔, 요게 이제 이 전체적인 가치를 높이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나무가 자랄 때 이렇게 이 혹처럼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지 때문에. 이런 모양대로 이렇게 살려서 습입과 패널을 이용하는. 이 톱질을 이렇게 두꺼운 10티 정도는 체크한 대로 쭉 가면 거의 수직으로 잘립니다. 근데 이제 20티, 15티 넘어가면 위에 줄 건대로 그대로 앞에는 그대로 가도 뒤편에는 빼또롬하게 잘리는 거죠. 톱날이 빼또롬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특히 직지향성이 안 좋은 기기들은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톱을 쪽바로 갈 때, 이거는 지금 각 중도지 않습니까? 각 안 줬을 때, 그냥 이게 힘을 또 눌려서, 이 힘을 주는 방향이 똑같이 수직으로 눌렸을 때, 약간 앞으로 힘을 주면서 가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 톱날이 그대로 움직인 거죠. 이 속도가 있으니까. 짧은, 이제 두께가 약한 나무들, 20mm 있는 거. 그런데 내가 이게 힘을 줄 때, 자세가 쪽바르지 못해가지고 빼또롬하게 힘을 준다든가 삐뚤om하게 힘을 준다든가 요리 돼버리면 여기는 분명히 쪽바로 가는데 뒤편에는 날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자르고 나서 보면 수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수직은 무조건 두껍든 얇은 나무든 간에 내가 힘을 주는 이 각도가, 이 힘이 내가 몸이 1대 있든 간에 그냥 이 수직으로 눌려줘야 됩니다. 이 베이스 판을 눌려주고 그대로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나가면 그대로 수직으로 잘립니다. 근데 그건 너무 좀 간단한 거고, 큰 테크닉이 필요 없는 거고, 실제 이렇게 원을 딸 때, 원을 딸 때는 이게 석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돌면서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돌고 싶으니까 톱날은 아직 안 갔는데 돌고 싶은 마음에 심리적으로 내가 돌고 싶은 그 방향을 보면서 운전하듯이 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톱날은 거기서 못 갔는데 내가 이리 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톱날이 삐뚤음하게 이렇게 찌우동하게 내가 돌면서 요런 식으로 힘을 이리 주니까 요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쫄아가지고 계속 이리 터니까 이게 수직으로 못 밀었다는 뜻이잖아요. 수직으로 안 밀고 내가 톱을 당겨야 올 것 같아가지고 당기다 보면 수직으로 못 밀고 대각으로 밀게 되죠. 그러면 톱날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위에서는 바른데 밑에는 틀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을 그릴 때도 무조건 수직으로 눌려서 그냥 딱 이 부분만 보고 정확하게 수직으로 눌려서 천천히 따면 원도 잘 따집니다. 그런데 원을 딸 때는 좁은 원일 큰 원은 조금 전에 그렇게 하면 잘 되는데 좁은 원일수록 이제 틀어야 됩니다. 빨리 틀어야 돼요. 완만한 게 아니고 저런 거는 금방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톱날이 안 좋거나 톱의 힘이 안 좋으면 나는 가고 싶은데 안 가니까 이제 밀게 되죠. 밀면서 또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원은 정밀하게 따기가 힘들고 위에는 똑같이 갈 수 있는데 이게 봉사가 아니면 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손재주 좀 있고 장님이 아닌 이상은 쭉 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가면. 그런데 뒤편에는 수직을 안 잘린다는 거. 그래서 이게 두꺼운 나무일수록 그리 될 확률이 높는 겁니다. 두꺼운 나무일수록 아무리 잘해도 힘들다. 근데 지금 더 두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각을 줬지 않습니까? 각을 수직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각을 줬지 않습니까? 각 준 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거 힘을 주는 각도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내가 이제 요리 가야 되고 뭐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면 힘을 똑같이 주면 되는데 이리 되고 그러니까 제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자르는 거죠. 이게 자르는 요령이죠. 내가 위에만 잘 자를 게 아니고 밑에서도 내가 의도하는 방향 모양대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작업을 하려 하면. 그래서 요 경우에는 좀 힘들다. 그리고 요 부분에는 야물고 요 부분은 더 야물고 또 두꺼우니까 또 톱의 힘, 질량, 에너지 질량이 이 나무를 시원하게 팔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소기를 잘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이죠. 그것도 노하우입니다. 많이 해보고 실패를 많이 해봐야 되지. 이 직소기도 별거 아닌 것지만 이 직소기를 잘 자르기가 힘듭니다. 이제 이제 좀 힘든 구간을 지려왔으니까 이제 좀 편하겠죠. 지금 날이 이제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일을 잘하고 공부를 잘해도 그 실제적인 어떤 사용되는 팁, 날 이런 것들이 안 좋으면 진도가 늦죠. 그리고 요 날은 이게 겉보기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요리 살 해보면 요는 아직 요거는 거의 뭐 안 쓰지니까 까칠까칠하고 요도 아니 까칠까칠하네. 날 타서 하면 안 되네. 지금 날은 까칠까칠하면 이래 해보면 거의 요 부분은 잘 안 쓰이지 않습니까? 요 위에 부분 요래 해보면 까칠까칠하고 이 손을 벗어서 해보면 느낌이 까칠까칠하고 약간 덜 까칠한데 이 정도는 그냥 날을 교환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요보다 여기가 덜 까칠하다. 그럼 날이 눈에는 좁히대 보이지만은 날이 살짝 달한 거죠. 지금 요거는 좀 이 정도면은 까칠한 겁니다. 한 95% 살아 있는 거네. 지금 날을 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내가 날을 교환해가지고 이만큼 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제가 지금 동영상 촬영하는데 괜히 시간만 자꾸 뺏길까봐 날이 뭉퉁한가 싶어서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날은 그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고 진짜 달면 육안으로 봐도 여기 뭉퉁합니다. 그런 걸 썰이면 그런 걸 가지고 하면 작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고 지금 이게 좀 모터도 좀 쉬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이리저리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끄트머리 요게는 이제 1, 2mm 상관으로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요 경우에는 이제 깔짝깔짝 거리지 말고 좀 늦어도 그대로 나가야 되겠죠. 요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요 정밀하게 나가야 될 때는 톱날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다 보면 자기 방향을 벗어나 버리니까 여기 지금 1, 2mm 요 살짝 요 가시천 돼 있는 요 부분을 살짝 잘 날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대로 이제 톱날이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안에 보면 요걸 한번 쫙 보이소. 요렇게 이게 이제 타원행 따진 게 빙 둘러 이제 잘 따진 거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제가 자세를 잘 잡으니까 이게 안쪽 타원행은 안쪽 원이 이쪽 원하고 똑같은 크기로 좀 더 비율로 똑같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재봐야 되겠지만은 요게 이제 출발할 때 요 부분에 출발할 때 턱이 생기죠. 출발할 때하고 이제 끝날 때 이 부분만 좀 따듬으면 됩니다. 이 좀 하면 먼저 이걸 쫙 해볼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또 나무 두께가 100mm입니다. 100mm. 이제 요거 보면 이제 요 두께보다 요 두께가 좀 넓지 않습니까? 뭐 100% 원을 안 맞겠죠.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해본들. 근데 어느 정도 원이 짜부러진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서 봤을 때도 너무 조자배가 초보자가 DIY 한 것처럼 그리 하면 좀 쪽팔리니까 뒤에도 이제 엄지라고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제 딸 때 잘 따면 이게 빼발을 뭉떼 버리면 사포 열을 가하게 되고 그 사포가 계속 움직이면 열이 납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코팅처럼 맨들맨들하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따진 거를 빼바로 이렇게 깎아갖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 그 원의 나무의 질감이 자연스럽게 살리려면 빼바로 뭉떼버리면 우리 식탁처럼 반딱반딱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텐 오일 같은 거 이제 엔틱 스텐 오일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거 오일이 들어갈 때 이렇게 톱질마한 그 나무 보면 이게 톱질마 된 거 아닙니까? 나무 보면 이게 구멍이 숨을 쓸 수 있는 거죠. 숨을 요 속에 크게 확대하면 다 손구멍이 있는 겁니다. 손구멍이. 그런데 만약에 사포로 그라인더 사포로 뭉떼갖고 매끄라이 해버리면 열이 납니다. 그 사포가 열이 나면서 나무가 그 손구멍이 거의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숨구멍이 막혀버리면 이제 반짝반짝하게 그냥 니서 바니쉬를 칠을 하면 코팅하는 거니까 반딱반딱하게 이제 식탁 같은 건 그리 해야 맞죠. 왜냐? 깨끗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청소를 해야 되고 걸레질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빼바로 쫙 뭉대가지고 바니쉬를 딱 해버리면, 안 그러면 투명 스테인 오일을 칠해버리면 걸레질을 하기 좋고, 어차피 숨구멍이라는 거 살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포질을 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뭐 다른 거 이렇게 그 사포를 안 하고 톱질을 톱날 그대로 대패나 톱날을 그대로 정교하게 잘라가지고 이 표면을 살리면 나무의 숨구멍이 그대로 살아 있고 염색, 이게 앤틱 오일을 먹일 때 그 오일이 잘 스며듭니다. 침투력이 더 좋아지는 거죠. 요 숨구멍이 있으니까. 그 숨구멍이 섭번처럼 그런 건 아닌데, 나무가 우리 숨을 쉰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습도를 머금었다가 수처럼 습도를 머금었다가 건조하면 다시 자기가 머금은 습도를 뱉어내죠. 그러니까 지가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습도라는 것이 나무에는 침투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투된 습도를 머금고 있는 나무가 주변이 건조하면 다시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습도가 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목이 있으면 집안의 습도도 조절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숯처럼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빠끔빠끔하니까 냄새도 흡수하고 또 습도도 또 머금었다 내뱉기도 하고 좋은데, 그 숯을 집에 놔둘 수는 없으니까 맨날. 그래서 이제 원목 나무에 그 빼빠지를 하지 않은 나무에다가 스텐 오일을 잘 먹이면 약간의 그 습도 조절도 가능하다. 빼빠지를 해버리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 뒤 타공을 그런 대로 잘 해야만이 내가 빼빠지를 안 해도 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이거 자를 때 그만큼 신경을 쓴 거죠. 그러면 이 뒤에를 대충 보면, 제가 뒤에를, 여기 앞면이 있고 여기 뒤에 아닙니까? 비춰볼래요? 뒤에서 이거 저쪽 뒤에서 잘린 게 좀 잘 빕니까? 이게 뒷면입니다. 뒷면도 이 부분을 이제 그거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브러쉬 있습니다. 브러쉬가 쇠 브러쉬 말고 이게 이제 나일론 브러쉬가 있습니다. 그거로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이 표면을 아까 손구멍을 살리면서 깎아낼 수 있고, 그 손구멍을 살리면서 여기 보면 똑같은 힘으로 이제 브러쉬로 이렇게 그 마감 다듬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게 나이테 이런 거는 딱딱합니다. 요거는 딱딱하니까 잘 안 깎이죠. 그리고 대신에 이쪽에 있는 거 나이테 없는 부분은 무릅니다, 나무가. 그러면 잘 깎이죠. 요것도 나이테거든, 나이테. 요 모양 이게. 요거는 무른 부분이고. 그러면 막 브러쉬로 하다 보면 딱딱한 부분은 안 깎이니까 살아있고, 무른 쪽에 어떤 살 부분은 살짝 깎입니다. 그래서 높낮이 단차가 여기 보면 지금은 민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게 나중에는 그걸 하고 나면 그 사막에 이제 바람이 지나가면은 물결 모양의 사막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단차가 싹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측면에서 봐서도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런 게 이제 원목나무 나이테 무늬, 또 이런 색깔들 진하고 연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다 진하고 연하고 실제 표면을 만지보면 오돌 단차가 있고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제 살리면서 이걸 이제 스피커 작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패널을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는 지금 한 개 더 해야 될 게, 요 부분을 좀 이렇게 쳐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공구를 가져와서 이 부분은 반대로 다른 하나가 약간 유선행이기 때문에 이쪽이 반대로 이렇게 이쪽 가시보드보다는 반대로, 이게 앞면이니까 이런 부분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는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요거는 지금 야외에서 어저께 비가 와서 실내에서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 뜰었는데 요 깊이가 10cm입니다. 그게 100mm죠.
이렇게 100mm를 이렇게 이제 쪽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쪽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좁게 이렇게 자르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좀 잘 잘리는 방법으로 하는 게 요게 앞뒤 왕복 운동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요걸 하게 되면 삐뚤하게 뒷편이 둥글게 잘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 안 하고 그래도 밖에서 하니까 좋네. 이렇게 대충 요 100mm 두께의 원목을 직소기로 자르는 이제 속도도 한번 보고 또 이게 잘 안 나가니까 잘 잘릴 수 있는 요령도 한번 볼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래요? 그냥 원하는 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쭉 당겨야 된다 아닙니까? 가까이 오면 시끄러우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요 안에 빕니까? 요 위에서. 둥글게. 어제도 지난주 동영상 앞쪽 패널 할 때도 그렇지만 요 둥글 다원행의 파이보다 뒤쪽이 좀 느리게 했죠. 그죠? 그러면 요 정도면 둥글게 잘 잘렸네요. 동그랗게. 요거는 다행히 이거는 뭐 나무 갈라짐이 없어서 요 위에 지름보다 요 지름이 크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는 요게 요거를 요거는 6.5인치 사이즈죠. 그러면 나무를 좀 돌려 가지고 이것을 위에 올려 버릴까? 이게 나무가 크니까 톱날이 어차피 이 펜까지 뭐 안 내려올 것 같으니까 요걸 차고 요거를 하나 해서 톱날이 요 아랫단까지 안 내려오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는 나이테가 이게 나이테가 좀 진한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잘 안 나갈 겁니다. 여기는 이제 촘촘하지 않습니까? 나이테. 그럼 톱날이 이게 나가는 게 이제 힘듭니다. 힘들어서 일단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나물은 위에 이제 식용유 기름을 안 발라놔서 그런지 좀 내부가 건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먼저 했던 그 나무는 식용유를 많이 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니까 건조가 좀 덜 된 거고, 이거는 안쪽에도 건조가 잘 됐으니까 그나마 이 톱질 할 때 속도가 조금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쪽보다는 나이테가 좁으니까 잘 안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요 경우에 제가 이제 잘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요것도 지금 약간 빼떡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수평인데 톱날이 이렇게 기울어졌죠. 이게 요것은 이제 요쪽 지름보다 이제 뒤쪽 후면 자석이 원체 크니까 스피커 콘지 뒷펜의 소리가 자연스럽게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크게, 뒤쪽은 크게 뜯는 거죠. 요 각을 줘가지고 요 각 주는 거는 아무 직속이나 요쪽 풀어서 요 베이스판을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갖고 또 조면 되고.
동영상 이거 잠깐 수도바는 거 밑에 이거 이쪽에는 다 잘립니다. 이거는 아까 이렇게 보고 샤. 다음 이것도 뭐 안쪽에 저 펜으로 해서 나름대로 뭐 터원행이 잘 나왔으니까 하고 이게 가면 갈수록 요 부분은 나이트가 심하니까 아마 톱날이 힘들 거고 요 부분에는 나이트가 또 느리지 않습니까? 요쪽 부분에는 톱날이 지나갈 때 좀 수를 끼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왜 이게 나이트가 이렇게 있느냐면 소나무나 다른 나무들이 가지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몸통에서. 그러니까 가지가 어릴 때부터 소나무가 이렇게 굵어지기 전부터 요만할 때부터 가지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가지도 같이 큰 그 원 기둥하고 같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 가지가 요 안에 있었던 겁니다. 가지, 나무 가지가. 그래서 이게 이러한 행태의 무늬가 나오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예쁜 거죠. 그 나무 가지가 몇 뿌리 바뀌듯이 계속 같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있는 부분에는 이 가지가 이제 같은 나이라도 이거는 이만큼 커질 때 가지는 이만큼밖에 못 큰 겁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게 단단하게 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진하기도 하고, 일단 뭐 모양이 뭐 이는 자연스러운 게 이게 이제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소나무가 이제 이런 행태를 잘 이루니까 이제 이런 이제 빈티지적인 거 만들 때는 소나무를 이제 많이 써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이제 뭐 울린이나 뭐 이런 그 나무들은 단단한데 이는 나이테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행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이테가 안 보이고, 고무나무 이런 것들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소나무나 낙엽송 뭐 이런 나무들은 또 이런 무늬가 있는 건 모르는데, 지금 주로 이렇게 이 큰 송판처럼 크게 노는 것들은 보면 무늬가 예쁜 것들이 그리 크게 노습니다. 저선목도 보면 조금 넓게 노는데 무늬가 되게 예쁘거든요. 이 무늬가 예뻐야만이 이게 원목을 썼을 때 그 가치, 그 자연스러움, 그런 걸 다른 데서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는 그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것도 지금 이제 이 나무가 여기에 있는 무늬, 색깔, 요게 이제 이 전체적인 가치를 높이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나무가 자랄 때 이렇게 이 혹처럼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지 때문에. 이런 모양대로 이렇게 살려서 스피커 패널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작업할 때는 이 나이테가 촘촘하게 있는 부분은 단단하다. 그래서 이제 톱날이 잘 안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안 지나가니까 자꾸 이렇게 여기서 왕복 운동, 톱날이 왔다 갔다 해주는 이 볼, 그럼 가까이 오볼랍니까? 요걸 딱 잡아보세요. 요거 로라 같은 거, 요거를 지금은 요리 살 하면 톱날만 이게 한 3cm 정도 아래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끼면 저 로라가 앞뒤로 움직입니다. 보십시오. 앞뒤로 움직이죠, 로라가. 앞뒤로, 이 로라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톱날이 왕복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저 로라가 앞뒤로 움직이는 건 저것 때문에 톱이 눈에 안 보이지만 앞뒤로 움직이면서 왕복 운동하는 거죠. 수직 왕복 운동을. 그러므로 해서 잘 잘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요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안 가고 빼떠름하게 이 뒤편이 휘어지든지 이런 식으로 휘어지면서 가게 되는 거죠. 안 보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끄고 대신에 제가 톱날을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작업하는 거. 그래서 그대로 가는 것보다 앞뒤로 움직여주면 좀 잘 잘리거든요.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안 움직이면 이게 두께가 100mm 두께니까 이 톱의 힘, 날의 어떤 그 강도, 이게 질량 자체가 이걸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끝까지 밀어버리면 열만 나고 모다가 부하만 차이고 속도는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능은 주로 이제 쇠 자를 때, 요 하는 거는 쇠 자를 때 쓰면 좋습니다. 쇠, 펜슬이든 동그란 봉이든 또 각간이든 쇠 자를 때는 여기 좋습니다. 쇠는 어차피 길게 자르는 게 아니고 캐는 형태가 아니고 자르는 절단하는 형태니까 요걸 쓰면 돼. 요 직속이마다 다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진짜 저가형 직속이는 없는데 웬만하면 있거든요. 요것을 무조건 쓰면 안 된다. 잘 된다고 무조건 쓰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간다는 거, 그거 꼭 맹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톱질을 잘못하나 이거 막 이래놨고 잘 나가기는 잘 썰어지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가지? 아이씨, 내가 진짜 톱이 싸구리인가? 내가 할 줄 모르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그건 제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쭉 가는 겁니다.
대신 급하게 아무 때나 빨리 잘라야 된다. 그럴 때는 요거를 1, 2, 3 있지 않습니까? 이거 쓰고 강도를 3단까지 있으니까 또 셋 자를 때는 무조건 이거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 안 나갑니다. 계속 자리에서만 돌고 전진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나무처럼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야무니까 쇠가. 그래서 쇠는 무조건 이걸 써야 되고 정밀한 나무를 캘 때 자를 때는 이걸 반드시 꺼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간다. 그리고 앞면은 요 보이니까 원하는 데 가지만 뒤쪽 부분에서 틀어지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능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위에만 정밀하면 되고 뒤편에는 덜 정밀해도 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원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써므로 해서 제가 이래가 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뒤에가 이게 원이 짜버려져서 잘리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걸 끄고 내가 왔다 갔다 해보는 겁니다. 근데 안 하니까 전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두꺼우니까 또 나이테가 촘촘하니까 또 강도도 센 이제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톱질을 이제 두꺼운 10T 정도는 체크핸드로 쭉 가면 거의 수직으로 잘립니다. 근데 이제 20T 15T 넘어가면 위에 줄 건대로 그대로 앞에는 그대로 가도 뒤편에는 빼뚜로하게 잘리는 거죠. 톱날이 빼뚜로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특히 직지향성이 안 좋은 기기들은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톱을 쪽바로 갈 때 이건 이제 각준 거지 않습니까? 각 안 줬을 때 그냥 이게 힘을 또 눌려서 이 힘을 주는 방향이 똑같이 수직으로 눌렸을 때 약간 앞으로 힘을 주면서 가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 톱날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 속도가 있으니까 짧은 이제 두께가 약한 이제 나무들 20mm 있는 거. 그런데 내가 이게 힘을 줄 때 자세가 쪽바르지 못해 가지고 빼뚜름하게 힘을 준다든가 삐뚤음하게 힘을 준다든가 요리 돼버리면 여기는 분명히 쪽바로 가는데 뒤편에는 날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자르고 나서 보면 수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수직은 무조건 두껍든 얇은 나무든 간에 내가 힘을 주는 이 각도가 이 힘이 내가 몸이 1대 있든 간에 그냥 이 수직으로 눌려줘야 됩니다. 이 베이스 판을 눌려주고 그대로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나가면 그대로 수직으로 잘립니다. 근데 그건 너무 좀 간단한 거고 큰 테크닉이 필요 없는 거고 실제 이렇게 원을 딸 때 원을 딸 때는 이게 이 석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돌면서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돌고 싶으니까 톱날은 아직 안 갔는데 돌고 싶은 마음에 심리적으로 내가 그 돌고 싶은 그 방향을 보면서 운전하듯이 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톱날은 거기서 못 갔는데 내가 이리 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톱날이 삐뚤음하게 이렇게
이 찌우동하게 내가 돌면서 요런 식으로 힘을 이리 주니까 요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쫄아가지고 계속 이 터니까 이게 수직으로 못 밀었다는 뜻이잖아요. 수직으로 안 밀고 내가 톱을 당겨야 올 것 같아 가지고 당기다 보면 수직으로 못 밀고 대각으로 밀게 되죠. 그러면 톱날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위에서는 바른데 밑에는 틀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을 그릴 때도 무조건 수직으로 눌려서 그냥 딱 이 부분만 보고 정확하게 수직으로 눌려서 천천히 따면 원도 잘 따집니다. 그런데 원을 딸 때는 이제 좁은 원일 큰 원은 조금 전에 그렇게 하면 잘 되는데 좁은 원일수록 이제 틀어야 되잖아요. 빨리 틀어야 완만한 게 아니고 저런 거는 금방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톱날이 안 좋거나 톱의 힘이 안 좋으면 나는 가고 싶은데 안 가니까 이제 밀게 되죠. 밀면서 또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원은 정밀하게 따기가 힘들고 위에는 똑같이 갈 수 있는데 이게 동사가 아니면 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손재주 좀 있고 장님이 아닌 이상은 쭉 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가면. 그런데 뒤편에는 수직을 안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꺼운 나무일수록 그리 될 확률이 높는 건데 두꺼운 나무일수록 아무리 잘해도 힘들다. 근데 지금 더 두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각을 줬지 않습니까? 각을 수직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각을 줬지 않습니까? 각 준 대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거 힘을 주는 각도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내가 이제 요리 가야 되고 뭐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면 힘을 똑같이 주면 되는데 이리 되고 그러니까 제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자르는 거죠. 이게 자르는 요령이죠. 내가 위에만 잘 자를 게 아니고 밑에서도 내가 의도하는 방향 모양대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작업을 하려 하면. 그래서 요 경우에는 좀 힘들다. 그리고 요 부분에는 야물고 요 부분은 덜 야물고 또 두꺼우니까 또 톱의 힘, 질량, 에너지 질량이 이 나무를 시원하게 팔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소기를 잘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이죠. 그것도 노하우입니다. 많이 해보고 실패를 많이 해봐야 되지. 이 직소기도 별거 아닌 것지만 이 직소기를 잘 자르기가 힘듭니다. 이제 이제 좀 힘든 구간을 지려왔으니까 이제 좀 편하겠죠. 지금 날이 이제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일을 잘하고 공부를 잘해도 실제적인 어떤 사용되는 팁, 날 이런 것들이 안 좋으면 진도가 늦죠. 그리고 요 날은 이게 겉보기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요리 살 해보면 요는 아직 요거는 거의 뭐 안 쓰지니까 까칠까칠하고 요도 아니 까칠까칠하네. 날 타서 하면 안 되네. 지금 날은 까칠까칠하면 이래 해보면 거의 요 부분은 잘 안 쓰이지 않습니까? 요 위에 부분 요래 해보면 까칠까칠하고 이 손을 벗어서 해보면 느낌이 까칠까칠하고 약간 덜 까칠한데 이 정도는 그냥 날을 교환 안 해도 되겠네. 위에 요보다 여기가 덜 까칠하다. 그럼 날이 눈에는 좁히대 보이지만은 날이 살짝 달한 거죠. 지금 요거는 좀 이 정도면은 까칠한 겁니다. 한 95% 살아 있는 거네. 지금 날을 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내가 날을 교환해가지고 이만큼 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제가 지금 동영상 촬영하는데 괜히 시간만 자꾸 뺏길까봐 날이 뭉퉁한가 싶어서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날은 그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고 진짜 달면 육안으로 봐도 이게 뭉퉁합니다. 그런 걸 썰이면 그런 걸 가지고 하면 작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고 지금 이게 좀 모터도 좀 쉬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이리저리 설명을 한 겁니다.
제가 올라가서 이 작업 따위를 제가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뭐 제가 올라가도 됩니다. 제가 자세가 안 나오니까. 이제 끄트머리 요게는 이제 1, 2mm 상관으로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요 경우에는 이제 깔짝깔짝 거리지 말고 좀 늦어도 그대로 나가야 되겠죠. 요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요 정밀하게 나가야 될 때는 톱날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다 보면 자기 방향을 벗어나 버리니까 요게 지금 1, 2mm 요 살짝 요 가시천 돼 있는 요 부분을 살짝 잘 날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대로 이제 톱날이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안에 보면 요걸 한번 싹 한번 붙여 보이소. 요렇게 이게 이제 타원행 따진 게 빙 둘러 이제 잘 따진 거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제가 자세를 잘 잡으니까 이게 안쪽 타원행은 안쪽 원이 이쪽 원하고 똑같은 크기로 좀 더 비율로 똑같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재봐야 되겠지만은 요게 이제 출발할 때 요 부분에
출발할 때 턱이 생기죠. 출발할 때하고 이제 끝날 때 그 부분만 좀 다듬으면 됩니다. 이좀 하면 먼저 이렇게 해볼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또 나무 두께가 100mm입니다. 100mm. 이제 요거 보면 이제 요 두께보다 요 두께가 좀 넓지 않습니까? 뭐 100% 원을 안 맞겠죠.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해본들. 근데 어느 정도 원이 짜부러진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서 봤을 때도 너무 초자배가 초보자가 DIY 한 것처럼 그리 하면 좀 쪽팔리니까 뒤에도 이제 음질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제 딸 때 잘 따면 이게 빼발을 뭉 떼버리면 사포 열을 가하게 되고 그 사포가 계속 움직이면 열이 납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코팅처럼 맨들맨들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따진 거를 빼발로 이렇게 깎아갖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 그 원의 나무의 질감이 자연스럽게 살려면 빼발을 뭉 떼버리면 우리 식탁처럼 반딱반딱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텐 오일 같은 거 이제 앤틱 스텐 오일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거 오일이 들어갈 때 이렇게 톱질만 한 그 나무 포면 이게 톱질만 된 거 아닙니까? 나무 포면이 이게 구멍이 숨을 쓸 수 있는 거죠. 숨을 요 속에 크게 확대하면 다 숨구멍이 있는 겁니다. 숨구멍이. 그런데 만약에 사포로 그라인더 사포로 뭉대갖고 매끄라이 해버리면 그 열이 납니다. 그 사포가 열이 나면서 나무가 그 숨구멍이 거의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숨구멍이 막혀버리면 이제 반짝반짝하게 그냥 바니쉬를 칠을 하면 코팅하는 거니까 반딱반딱하게 이제 식탁 같은 건 그리 해야 맞죠. 왜냐? 깨끗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청소를 해야 되고 걸레질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빼바로 쫙 뭉대가지고 바니쉬를 딱 해버리면 안 그러면 투명 스테인 오일을 칠해버리면 걸레질을 하기 좋고 어차피 숨구멍이라는 거 살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포질을 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뭐 다른 거 이렇게 그 사포를 안 하고 톱질을 톱날 그대로 대패나 톱날을 그대로 정교하게 잘라 가지고 요 표면을 살리면 나무의 손구멍이 그대로 살아 있고 염색 그러니까 앤틱 오일을 먹일 때 그 오일이 잘 스며듭니다. 침투력이 더 좋아지는 거죠. 요 손구멍이 있으니까. 그 손구멍이 섭번처럼 그런 건 아닌데 나무가 우리 숨을 쉰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습도를 머금었다가 수처럼 습도를 머금었다가 건조하면 다시 자기가 머금은 습도를 뱉어내죠. 그러니까 지가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습도라는 것이 나무에는 침투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투된 습도를 머금고 있는 나무가 주변이 건조하면 다시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습도가 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목이 있으면 집안의 습도도 조절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숯 같은 숯처럼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빠꿈빠꿈 하니까 냄새도 흡수하고 또 습도도 또 머금었다 내뱉기도 하고 좋은데 그 숯을 집에 놔둘 수는 없으니까 맨날. 그래서 이제 원목 나무에 그 빼빠지를 하지 않은 나무에다가 스텐 오일을 잘 먹이면 약간의 그 습도 조절도 가능하다. 빼빠지를 해버리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 뒤 타공을 그런 대로 잘 해야만이 내가 빼빠지를 안 해도 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이거 자를 때 그만큼 신경을 쓴 거죠. 그러면 이 뒤에를 대충 보면 제가 뒤에를 여기 앞면이 있고 여기 뒤에 아닙니까? 비춰 볼래요? 뒤에서 이거 저쪽 뒤에서 이거 잘린 게 좀 잘 빕니까? 이게 뒷면입니다. 뒷면도 이 부분을 이제 그거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브러쉬 있습니다. 브러쉬가 쇠 브러쉬 말고 이게 이제 나일론 브러쉬가 있습니다. 그거로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이 표면을 아까 손구멍을 살리면서 일을 깎아낼 수 있고 그 손구멍을 살리면서 여기 보면 똑같은 힘으로 이제 브러쉬로 이렇게 그 마감 다듬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게 나이테 이런 거는 딱딱합니다. 요거는 딱딱하니까 잘 안 깎이죠. 그리고 대신에 이쪽에 있는 거 나이테 없는 부분은 무릅니다. 나무가. 그러면 잘 깎이죠.
요것도 나이테거든, 나이테. 요 모양 이게. 요거는 무른 부분이고. 그러면 막 브러쉬로 하다 보면 딱딱한 부분은 안 깎이니까 살아 있고, 무른 쪽에 어떤 살을 부분은 살짝 깎입니다. 그래서 높낮이 단차가 여기 보면 지금은 민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게 나중에는 그걸 하고 나면 그 사막에 이제 바람이 지나가면은 물결 모양의 사막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단차가 싹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측면에서 봤어도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런 게 이제 원목나무, 나이테 무늬, 또 이런 색깔들 진하고 연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다 진하고 연하고 진하고 연하고, 실제 포면을 만지보면 오돌오돌 단차가 있고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제 살리면서 이걸 이제 스피커 작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패널을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는 지금 한 개 더 해야 될 게, 요 부분을 좀 이렇게 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공구를 가져와서 이 부분은 반대로 다른 하나가 약간 유선행이기 때문에 이쪽이 반대로 이렇게 이쪽 하시보드보다는 반대로, 이게 앞면이니까 이런 부분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는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이 반대 방향 이걸 이렇게 잘라야 되겠네. 이제는 잠깐 스톱 해볼래. 요거 내가 이제 요거 이제 요것을 아까 약간 각을 줬지 않습니까? 이 베이스 판을 이제 바로 해야 되겠죠. 이제 원 따는 거 끝났으니까. 이게 하고 나서 이게 100% 정확하게 자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래는 여기에 홈이 있기는 한데 이걸 믿을 수도 안 되고, 딱 해가지고 내가 이제 눈으로 요거를 쫙 정확하게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해야 항상 수직으로 작업이 되거든요. 이게 요게 있는 거는 직각을 믿으면 안 되고, 내가 눈으로 그냥, 남자들은 다 이제 가늠쇠를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도 가늠쇠, 왼쪽도 가늠쇠로 눈을 한쪽 눈만 해가지고 딱 보면 수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요거를 고정을 해주면 우리가 직각으로 작업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잘못되면 그 직각 따는 게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잘라야 좀 좋다고 답이 나오겠노. 요거는 컷소로 잘라볼까. 컷소로 지금 요거는 요리 해보면 요만큼 움직이 보니까 요만큼만, 이게 여기서 요렇게 살이 살아 있으면 요리 가면 좋은데, 그러면 또 안 돼. 또 다른 한쪽이 이 모양이 그대로인데 똑같은 걸 쪼개가지고 양쪽 LR인데, 이거는 여기서 너무 짧게 잘라버리고, 하나는 이렇게 좀 살이 좀 살아 있는데, 살 기준으로 하면 이만큼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없어졌거든. 그래서 요 기준으로 알고 또 원을 그러면 여기까지 날아가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너무 또 질량이 약해져요, 이쪽 부분이. 그래서 민자로 갔다가 여기서 꺾이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약간 이제 수직보다는 약간 이리 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이제 이리 한 겁니다. 이 아랫단에는 이제 사람이 다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지금 예전에 뭐 자르나면서 좀 이래 했으니까 요거는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그냥 어디가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여기는 이제 살짝 이제 빼바로 이제 어느 정도 따듬어야 되겠죠. 이제 작업할 때 요런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고 최대한으로 이제 살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까처럼 뭐 이렇게 모양을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이거는 나무 껍질도 그대로 살리고 이거 에어를 세게 부리면 나무 껍질 날아가 버리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갈라진 부분에는 이제 그거 넣어야 되겠죠. 이제 이 부분에 목공 본더를 이제 넣어야 되겠죠. 이게 이 부분에 뒤편의 나무 쪽에는 일단 뒤에 가공할 때 본드를 먹이려고 하고 지금은 이 앞쪽만 여기만 이 나무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목공 본드를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목공 본드를 먹이죠. 목공용 저는 알테코 이게 목공용이 셀을 붙이는 중간본드도 있고 나무 전용 중간본드도 있습니다. 이게 목공용 중간본드거든요. 이게요. 이게 뭐 한 돈 많은 일이 안 합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물처럼 약간 저 안으로 쭉 타고 들어갑니다. 저 깊숙한데 저 깊숙한 쪽으로 내려가서 좀 붙어 있어야 지금 요 갈라진 거는 안 메클 겁니다. 갈라진 자체가 디자인이라서 갈라진 거는 메꾸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좀 지저분한데 좀 빗자루로 썰어버리고 잠깐 썰어보고 갈라진 부분에 이게 본드를 섬에 넣어야 되는데 나중에 갈라진 이 자체를 그대로 보존할 거기 때문에 모양을 그래서 이거 톱밥 바로 때문에 이래 가지고 여기까지가 좀 좁아가나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이거 보자. 밑으로 일단 어디를 가더라도 뭐 이 본드가 들어가갖고 멈추면 그 부분만큼은 더 이상 안 갈라지고 잡아줄 거니까 이쪽에는 너무 많이 갈라져서 안 되게 반대편에 쳐야 되겠고요. 일단 최대한으로 이 본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비상인데 이만큼 안 넣어놨고 여기에다가 좀
이게 이제 좁빗하지 않습니까? 끝이 좁빗한 이유가 다른 본드, 중간 본드보다는 좁빗하거든요. 이게 요런데 이걸 다 작업하기 좋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원목을 식탁으로 쓴다, 테이블. 그러면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갈라진 부분에 이제 요런 가루를 여기 요즘 가루 많지 않습니까? 이 가루를 여기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루를 넣고 다시 또 한 번 더 칠을 하면 가루가 나무 가루가 똑같은 이제 그거 재료 아닙니까? 나무 가루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거 넣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거 깎은 거 이거를 그래 다시 또 이렇게 이래가지고 요 부드러운 이놈을 꺾어가지고 이런 것들 부드러운 게 좀 부드러운 게 더 좋은데 요 안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요리 해버리면 그럼 갈라진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뭔가 샌딩 빼빠 싹 뭉떼가지고 이제 조금은 색깔은 다르겠지만 싹 뭉떼가지고 이제 그 스텐 오일을 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가 거의 뭐 보면 알겠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갈라진 것을 막 푸는 게 아니고 갈라진 것을 그대로 살려서 더 엘틱한 분위기를 내겠다. 이게 이제 이 주문을 넣은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더 세월이 지나서 더 갈라질까 봐서 이 속에 이게 목공용 중간 본드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일반 목공용 본드는 이거 안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물처럼 쭉 내려가야 저 안에 갈라진 끝부분에 고여서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이상 갈라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고만 10년, 20년 지나면 갈라질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건 됐고, 요거는 별난고 일어나 봐야 되겠다. 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듬뿍 칠해가지고 조금 전에 이걸 좀 듬뿍하고 또 목공용 본드 흰색 있지 않습니까? 죽 같은 거 그걸 하면 거의 싹 없어집니다. 그냥 8, 90%가 표가 안 납니다. 이런 부분도 없앨 수가 있죠. 근데 다 살린다 하니까 그대로 텀이 보이는 거 그대로 요 텀 보이는 그대로 그러면 이 본드가 이거 일단 저 안으로 더 넣으면 뭐 어디가 붙어도 붙겠지. 지금 요 한통 좀 뭐 한 60% 넘게 썼지 않습니까? 이거 속에 좀 많이 들어가 텀이 너무 컸어. 퍼나는 거 아이가? 이 괜히 본드 붙어갖고 가공 안 되면 퍼가 나는데. 옆에 붙은 것 때문에. 여기 얘네 안 해야 되는데. 그런게 해서 이제는 이제 표면 가공을 이제 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 요만큼 이 정도 하면 되겠네. 이 정도 하고. 이렇게 약간 투박한 이게 좋으니까. 됐겠어요. 야, 쭉. 이 전체적으로 쫙 한번 쳐주세요.